13의 시간에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1단원, 중단원, 2단원 바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그 두 번째 시간이 삶의 목적과 행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소개했던 글귀이지요. 친구들 이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 넣었을 텐데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것에 맞게 살아왔나요? 네, 선생님도 행복에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실을 정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실을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꼭 이 목적을 잘 이뤄나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같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잘 지키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 삶의 목적과 행복을 배울 거고요.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행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에 대한 성찰도 공부했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행복 100일장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 9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볼 텐데요. 우리 행복은요, 어떤 무언가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 최고선, 누가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다. 인간 삶에 있어서 너네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재물, 명예, 성공, 사랑, 돈 이러한 것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가족과 화목해지고 싶은 것, 그것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지, 행복하려고 가족과 화목하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주관적인 기준도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이라는 걸 겁니다. 혹시 죽고 싶은 친구 있나요?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살고 싶을 거고, 와, 나 진짜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아쉬움이 담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했다면 더 큰 행복을 느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도 꿈꾸는 라이프인데요.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해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요. 또 여러분과 열심히 수업도 해야 이렇게 놀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러한 행복을 위해 선생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은 수단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다.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그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최고의 선,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바로 행복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신에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성찰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성을 하면서 내가 잘했나? 내 이 행위가 맞나?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분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니까 행복의 추구는요, 양심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꿈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판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뭐 주식을 해서 자산을 증식시킨다거나 혹은 투잡을 뛴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사는 애초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연봉이 선생님보다는 훌쩍 넘습니다. 그렇지만 뭐 10억, 100억을 버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죄를 가려내고 하는 그러한 명예직일 뿐이지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직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돈을 많이 챙길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온갖 비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누군가로부터 뒷돈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양심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돼. 양심을 지키고 이 죄를 가릴 때 법 앞에 평등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양심적인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병리적인 현상들, 사회적으로 규탄받는, 비난받아야 할 행동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빵이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돈이 없어요. 근데 빵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양심을 전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추구는 반드시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우리 에피쿠로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절제함으로써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기 선생님이 MBTI라고 가져왔는데요. 친구들 요즘 많이 검사하잖아요. 나는 뭐 무슨 유형일까? 선생님은 INFJ인데요. 뭐 INFJ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이 I예요?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낯을 많이 가려요.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수업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합니다. 지금 저 친구가 누워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많이 잘못했나? 선생님이 재미없나? 내가 수업 준비를 잘못했나?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할 때 선생님에게 많은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진 성격이 있어요. 나는 왜 쟤보다 활달하지 못하지? 왜 나는 항상 반성하고 왜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왜 이렇게 숫기가 없는 것일까? 왜 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을 못 짠다면 반대로 즉흥적인 여행을 잘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숫기가 없어서 막 나서지 못한다면 내가 좀 더 고민하는 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그러한 성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MBTI 속에서도 여러분의 특징을 한번 보고 나는 이러한 곳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겠어 라는 것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여러분, 이 MBTI 여러분이 이곳에 편협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격을 이 두 가지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검사하니까 이러한 성질들이 나오더라.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면 나는 숫기가 없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외향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이 심리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난 숫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노력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즘 너무 화두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즉, 사람들이 돈이 좋대, 명예가 좋대, 권력이 좋대 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황금손을 가진 미다스 왕이라고 하는 예시가 있는데요. 이 미다스 왕에게 이제 신이 물었어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왕이 돈을 많이 얻고 싶어서 제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황금이 된 것을 팔고자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왔는데 포도주를 마시려고 그릇을 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이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포도주도 마실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안자마자 딸이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쫓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일상에서 느끼던 이러한 소소한 음식이라는 행복, 그리고 가족이라는 행복들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됐구나. 돈만을 쫓아서는 진정한 행복을 가릴 수가 없겠구나. 늦게나마 성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후회를 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행복에 대한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힘든 수험 생활을 거쳐서 입학한 대학을 스스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간 곳인데 왜 뛰쳐나가려고 할까? 자, 대학 졸업상이 이제 꼭 필수라고 하잖아요. 얘들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는 꼭 가야 돼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 전공가 맞을까? 대학교 졸업장을 딴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될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보면 고3 때를 돌이켜보면 대학 간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금 고1 그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리다면 어리고요, 늦었다면 늦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학과를 선택해서 진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야 돼 라고 굉장히 압박을 주는데요. 친구들, 지금 이 고1 시기에 꼭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 대학 진학이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의 기질, 소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뭐 늦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내가 지금 지리교사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물며 어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또 경험해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학교라는 이 협소한 공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족해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공부도 좋지만 뭐 책을 읽는다던가 혹은 전문가들을 찾아간다던가 혹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아서 선생님 이러한 진로는 어떠한가요? 여쭤봐서 여러분의 진로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험생들 수동적으로 사회 구조에 맞춰서 대학은 가야 돼 하고 대학을 가지 말고 여러분이라면 능동적으로 성찰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얻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행복인데요. 물질적 부의 축적, 뭐 학업 성취, 명예 등은요 그 자체로 행복이 될 수 없다. 그쵸? 이런 것은 행복을 위해서 실현해야 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사고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선생님이 또 덧붙여서 말하면 선생님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특성화고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요, 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고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의 목적을 만든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사면 교사, 의사면 의사, 그 목적들을 이뤄나갈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대한민국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모토로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길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3년 안에 2가지 이상의 직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직업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쫓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갑자기 진로가 변경돼도 그치, 난 의사로서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소할 거야. 간호사로서 불평등을 해소할 거야. 뭐 교사로서 불평등을 해소할 거야. 다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우리 진정한 행복은요, 일시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인 만족이나 즐거움,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목적은 본질적이고 여러분 궁극적인 행복에 해당한다. 최고의 선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를 위해 하면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노력해야겠죠. 아, 내가 이거 하니까 행복하더라. 내가 이거 하니까 내 인생이 좀 더 의미가 있더라. 자아 실현을 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관적 만족감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혹은 국제적으로 세계 모든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위한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 100일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시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박노해 선생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울컥하네요. 여러분, 행복이 정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성숙한 삶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쵸?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정말 못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정말 울고 웃습니다. 친구들이 아, 지리 진짜 재미없다 라고 할 때마다 가끔 가슴에 진짜 융단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런 걸 느끼는데, 아, 그쵸. 칭찬에 비난과 울고 웃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에게 아, 그래, 어제보단 나았지, 어제의 똑같은 것을 유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또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과 관련된 시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초 재료들을 한번 모아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이 있나요?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삶,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삶, 또 가족과 화목한 삶, 또 사회의 목적을 추구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까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한 행복의 소재들, 난 이러면 행복하더라,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한번 시를 작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작성해볼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과 행복해지는 원리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친구들 숙제를 하다가
숙제가 반이나 남았네 하는 친구도 있고, 와, 숙제가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쵸? 그만큼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행복의 지기 원리, 그 원리에는 9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관점을 바꾸기. 행복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감사하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야 한다. 전쟁을 겪지 않고 안전하다. 그러한 것을 담을 수 있겠고요. 비교하지 않기. 쟤는 10분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나보다 잘하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특성이 있나 보구나.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목표 세우기. 나는 의사가 돼야겠어. 이러한 목적도 좋고, 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불평등을 해소하겠어. 또 가족과 화목하겠어. 돈을 많이 벌겠어.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죠. 그리고 몰입하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음미하기. 여러분 현재에도 많은 행복들이 있을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부모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행복일 수 있고요. 수업을 듣는 것이 행복한가요? 고맙습니다. 행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선생님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개인마다, 친구들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에 관계를 돈독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교육적인 것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도 선생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죠. 선생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다 보면 선생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나누고 베풀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용서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못하는 건데요. 용서하는 거 진짜 못해요.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나서도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 아직까지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그렇게 용서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뭐라고. 그래서 친구들도 싸우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운 감정이 있는데, 이 용서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만약에 친구와 싸웠다면, 부모님과 싸웠다면 한번 용서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이렇게 삶의 목적과 행복 끝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